분명 좋은 관계라고 믿었던 인연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삶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존재로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관계를 떠올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과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갉아먹고 힘들게 하는 인연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은 쉽게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한데요.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속 썩지 않을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인연만 남기는 현명한 선택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조금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내 삶을 구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라는 말처럼요. 무작정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할 인연과 떠나보내야 할 인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을 어떻게 평가하고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끊어내는 결단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인연의 질은 우리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태도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서로에게 진정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수 있죠. 아름답고 감사한 인연만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매번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를 소모시키고 내 삶의 방향성을 흔들리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와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관계 초반에는 아무 문제도 없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적 말이죠. 처음에는 친구로서 도와주고 기꺼이 베풀었던 호의가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들은 항상 받기만 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몰두합니다. 한 예로 60대 초반의 지영 씨는 오랜 친구와 매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가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며 커피값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한 것은 처음 몇 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친구는 단 한 번도 먼저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이번엔 내가 내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친구는 오히려 내 형편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니 서운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지영 씨는 그제야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죠. 이런 관계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불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명철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돕기로 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는 늘 작은 선물을 챙겨오거나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당장은 힘들지만 나도 곧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라며 명철 씨에게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고 이 관계는 오히려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비관은 마치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와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도 모르게 기운을 빠지게 하고 삶의 의욕과 활력을 앗아갑니다. 70대 초반의 은희 씨는 친구 모임에서 늘 대화를 주도하던 정숙 씨와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라는 말부터 시작해 자녀에 대한 불평, 건강 걱정,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까지 대화의 대부분이 불평과 비관으로 가득했죠. 은희 씨는 처음에는 위로하고 공감하려 했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은희 씨가 친구들에게 취미 생활로 꽃꽂이를 시작했어. 정말 재미있고 기분도 좋아져.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숙 씨는 그런 거에서 뭐해? 돈 낭비지.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지라고 반응했습니다. 은희 씨는 그제야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의 부정적인 태도는 은희 씨의 즐거움마저 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60대 후반의 종민 씨는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활력을 주는 친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동수 씨는 항상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종민 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종민 씨가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털어놓았을 때 동수 씨는 그거 정말 멋지다. 너라면 분명 잘할 거야. 혹시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종민 씨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취미를 이어갈 수 있었죠. 이처럼 긍정적인 친구는 우리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그들의 격려와 지지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심리적 안정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과 멀어지는 결단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신뢰입니다. 하지만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신뢰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이들은 타인을 헐뜯고 험담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데 몰두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65세의 은영 씨는 오래된 친구 소영 씨와 늘 함께 다니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영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자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마치 사소한 일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려 했던 은영 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다른 자리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소영 씨와의 대화 중에도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고 늘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은영 씨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험담의 소재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더불어 가스라이팅은 신뢰를 파괴하는 또 다른 위험한 형태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60대 초반의 미정 씨는 오랜 친구 혜숙 씨와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지만 미정 씨는 점점 자신이 친구와의 대화에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넌 항상 너무 예민해서 문제야라며 미정 씨의 감정을 과장되거나 비합리적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미정 씨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판단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혜숙 씨의 조언 없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죠. 뒷담화와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관계에서 반복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은섭 씨는 오랜 친구인 정우 씨와의 관계에서 이런 내로남불 태도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정우 씨는 은섭 씨의 실수를 가차없이 지적하면서 자신의 실수가 있을 때는 그건 다 상황 탓이야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 모임에서 회비 계산이 틀렸을 때 은섭 씨가 실수한 경우 정우 씨는 모두 앞에서 은섭 씨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 자신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내가 바빠서 잠깐 놓쳤던 것뿐이야라며 가볍게 넘겼죠. 이런 일이 반복되며 은섭 씨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로남불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이런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감정적으로 큰 소모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의 민영 씨는 요가 동호회에 가입한 후 리더인 지영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지영 씨는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고, 민영 씨도 그녀를 존경하며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 씨의 태도에서 모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동호회 규칙을 강조하며 회원들에게 정시 참석과 약속 이행을 철저히 요구했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보다 5분만 늦어도 회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돼요. 다들 규칙을 지켜야 해요라고 꾸짖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영 씨 자신은 중요한 모임에 늦거나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동호회 행사를 준비하는 날, 지영 씨가 갑자기 내일 일정이 생겨서 못 나가요. 다들 알아서 잘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책임을 다른 회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영 씨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지영 씨는 내가 리더로서 다른 걸 챙기느라 바빴던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도와주면 좋겠어요라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관대하면서도 회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민영 씨는 더 이상 지영 씨의 태도를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저도 이 모임이 즐겁고 좋은 활동이었지만 리더로서 책임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고 말하며 동호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는 내로남불 태도가 관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를 통해 나의 정서적 건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합니다. 내로남불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만나고 난 후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만남의 본질을 잃고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시간을 당연하게 소비하며 우리의 감정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의 영미 씨는 오랜 친구인 정은 씨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정은 씨는 늘 자신의 고민과 불만을 이야기하며 영미 씨를 만날 때마다 시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미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하면 정은 씨는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걸 들어줄 여유가 없어라며 말을 끊곤 했습니다. 매번 만남이 끝나면 영미 씨는 도대체 이 시간을 왜 썼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고 관계를 점차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도 고갈시킵니다. 만남 후 기분이 나빠지고 스스로의 시간을 헛되이 썼다고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분명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관계에 소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철수 씨는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친구들은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새로운 건강법을 시도했다며 경험을 나누면 다른 친구는 자신이 해본 유사한 방법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대화는 철수 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은 서로의 삶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철수 씨가 손주들과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긴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유용한 팁과 조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이런 놀이를 해보는 게 좋더라는 식의 실질적인 조언부터 너도 가끔은 내 시간을 위해 쉬어야 해라는 따뜻한 위로까지 대화는 철수 씨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남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서로의 성취를 칭찬하고 응원했습니다. 철수 씨는 만남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 만남이 항상 기다려질 정도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수 씨는 이러한 관계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라며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사례는 좋은 관계가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선택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처음부터 불편했던 인연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온 관계든 우리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인연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68세의 영자 씨는 동창 모임에서 늘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고 모임 내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영자 씨의 말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에 일일이 답하려고 애썼지만 점점 대화가 끝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영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번의 만남에서 영자 씨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태도로
나는 부정적인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영자 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모임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적인 인연을 끊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오래될수록 또는 상대방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부담과 고민이 따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부정적인 인연을 끊을 때 중요한 점은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논쟁이 아니라 간결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리하는 결단은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적인 관계와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감정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 여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삶의 방향은 결국 나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여정을 통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결단과 응원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